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띄어서 시장이 눈치를 좀 보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다소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G2 국가, 미국도 중국도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좋고 경기가 생각보다 좋으니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안에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낙폭을 그려가면서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달러의 강세라든지 금리,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눌리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다소 무거운 발걸음을 조금씩 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정말 깊게 나옵니다. 어제는 2% 넘는 급락이었고 그 하락을 끊어내지 못하며 오늘 추가적으로 1.66%의 낙폭으로 876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1% 넘는 조정입니다. 어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버티게 만들어줬고 낙폭을 제한시켰는데 오늘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과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2715선 부근에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현재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홀로 사자 포지션이고요. 메이저 주체는 모두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3천억 원, 외국인이 1,4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예,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기관 860억 원, 외국인 200억 원 매도 우위 집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자, 외국인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단 한 종목 삼성전자를 쓸어 담다시피 하고 나머지는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자,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담고 있고요. 오늘은 좀 고루고루 눈치를 보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2차 전지 매물 폭격을 맞았었는데 일부 에코프로 그룹주들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우디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던 GS건설도 외국인이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점검 받아볼 거고요. 자, 다음 자료 함께 보시죠. 오늘은 시장에서 뚜렷한 시세 분출하는 섹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개별 이슈, 모멘텀 플레이 정도만 눈에 띄는데요. 그 모멘텀 플레이 가운데 하나가 유가의 상승과 맞닿은 테마주일 겁니다. 사실은 유가 상승 사이클이 지금 도래하면서 그와 실적이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 정유기업 정도가 될 테고 그리고 이후에 중동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플랜트 산업이 될 수 있겠고 조선 사업이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실적 베이스의 분석이 아닌 테마성 움직임에 더욱더 주목한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검색어 탑10 종목의 흥하해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해운주의 테마성 움직임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진 않지만 장 초반에 홀로 상승세를 기억했던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좀 면밀히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SK 이터닉스 어제 시장의 한 가지의 또 다른 키워드가 인적 분할이었는데 인적 분할하면서 재상장 이후에 연속 상한가인진 어제까지 3일 연속 나왔습니다. 오늘 방향성이 궁금해지는데 일단 시장에 관심은 집중되면서 검색어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살펴볼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러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전략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4월 1일부터 참 미미하게 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최근에 한번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한번 잘 볼게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달이 바뀌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11월, 12월 상승이 나왔었다가 예를 효과 없이 1월날, 1월달에 하락을 했고 2월달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달 또 달렸잖아요. 최근에 패턴 잘 보세요. 두 달 갔다가 한 달 쉬고 두 달 갔다가 한 달 쉬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9월달, 10월달 그리고 1월, 11월달, 12월달 그리고 1월달 그리고 2월달, 3월달 하락할 때도 두 달 빠졌었고 올라갈 때 두 달씩 가고 있거든요. 예. 그죠?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접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쩌다 보니까 맞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4월달 들어서 특히 4월 1일 날 우리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시장을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4월 1일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중국 소비주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섹터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장 마감하거나 시장을 보니까 반도체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반도체 업종 지수가 하락으로 끝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6일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그런 현상을 보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1월 29일 날 저 PBR, 기업 밸류, 지금은 얘기 안 하죠? 그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잠시 반도체가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반도체가 이렇게 하락에 나온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어쨌든 11월 6일부터 증시 전반적인 어떤 성질은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HBM, CXL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섹터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조정을 보인 건 예. 1월 29일 날 저 PBR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때 조금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찜찜했었고 어저께 또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가 외국인들 현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반대로 바이오 쪽에서 박셀바이오가 그렇게 큰 이슈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알테오전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코스닥이 2% 하락을 했고 5일선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하락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2일까지 교묘하게도 이런 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웃긴 게 참 교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교묘하다. 꼭 시장이 돌아섰을 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와요. 제 판단은 그래요. 일단 예. 4월 1일 날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가 업종으로는 하락이 나왔고 근데 그게 1월 29일 날 1월 29일 이후에 처음 그런 현상이 나왔고 두 번째는 바이오가 무너지게 되면서 코스닥 20% 하락을 하면서 5일선 21선 동반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예. 그러면서 현선물 쪽에서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됐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시간에서는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3월 21일 날 그날 지수가 2%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 5%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오후 방송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걸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분이 딱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3월 21일 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지금 어쨌든 오늘 꺾였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언제였냐면은 너무 먼 과거인데 2012년 9월이 맞나? 2012년 9월 달인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디폴트 이슈가 있었고 예. 그리고 디폴트 이슈가 있었지만은 ECB가 또 그리스에 뭐 자금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제 지금 기억이 맞으면 2012년 9월 14일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때 2.7% 날짜까지 갭이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 현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과거를 다 돌아봤어요. 차트를. 예. 싹 다 돌아봤는데 2012년 9월 14일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때도 9월 14일 날 지수가 2.7% 오르고 횡보를 했었는데 예. 그 전후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2조 7천억이 돌았어요. 그랬군요. 상당히 최근하고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왜 그러세요? 그거를 보고 예. 이제 그랬죠.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걸 사준다 그러는데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오후 방송 마감 방송에 했었어요. 그리스 그때 좋지 않았는데 네네, 제가 그렇죠.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 그때도 이제 오전 방송을 해가지고
유럽 상황 분석하느라 그렇죠. 익숙하지도 않은 막 키프로스가 그때 있었죠. 네, 그렇죠. 키프로스가 뭐 어떤 국가인지 막 그거 보면서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과거 그죠. 제 기억에. 그때 한 3년간 지수가 박스권 갔어요. 그리스 때문에 계속. 그리스 이슈가 계속 여기저기서 왜 하나가 디폴트 나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네. 주변이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우려감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터지진 않았으나 연쇄적인 반응들이 좀 있었고 그 유럽 이제 재정 위기 큰- 이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큰 국가들이 땜빵 해줬죠, 도와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봉합을 시켜서 네. 마무리는 됐는데. 일단은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그쵸. 시장이 이제 순환매 도는 정도만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걸 굳이 제가 이제 뭐 생각을 그런 해보자면 거 좋아요. 그래? 네. 네, 그런 거 좋다고. 지금은 어찌 되었든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는 거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없어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최소한 어찌 되었든 지금의 금리 네네. 상황을 가지고 가는 변동 없이 가지고 가는 거란 네네. 말이에요. 동결. 그러면은 성장주의 완전히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가? 라는 싶기도 하고. 예. 그게 저도 동의를 해요. 당시에는 네. 그 지정학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그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랑 좀 결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결이 틀리죠. 근데 결이 틀린데 현상에 대한 어떤 유사함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걸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유는 틀려요. 중요한 건 결과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과정이 비슷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2012년 9월 14일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그리스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2.7% 올랐고 한 지금과 비슷하게 한 7거래일 정도 그 부분에서 맴돌다가 결국 밀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2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3월 21일 날 지수가 2.7% 오르고 난 이후에 예. 지금 계속 이제 한 7거래일째 옆으로 기다가 오늘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죠. 수급과 패턴. 그래서 그런 유사성을 보자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은 거시적인 상황은 조금 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네네. 당분간은 시장 좀 조심하게 대응을 해야 네네. 된다. 보수적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방어 태세가 더 맞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주시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 최근까지 되게 강했었잖아요. 같아요. 예. 근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다가 시장이 뒤에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12월에.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꼭 시장이 예. 변화가 생기면 이게 눈에 보여요. 사실은 이제 네.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늘 보면 악재와 호재는 공존하는데 그죠. 시장이 그만큼 위치상 많이 올라서 떨어질 때가 되면 이제 악재를 부각시켜서 하락의 빌미로 작용이 되는 그죠. 거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도 되면 호재를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그죠.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시적인 어떤 큰 호재나 큰 악재가 있으면 네네. 판도가 바뀌지만 그 전까지는 어찌되었든 다른 차면 기울면 차고 이 패턴이 반복이 되죠.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일단 보수적으로 당분간 네네.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자, 우리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반도체 흔들리는 구간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구간에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만약에 뭐 제 판단이 맞다라면 조정권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러면은 반도체 조정.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작년 11월 달 이후에 반도체가 주도주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물론 뭐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중간에 살고 파는 귀찮다 이런 분들은 뭐 논의를 하고요. 예.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시장과 동반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만약에 하신다라면은 하는 게 좋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현금도 주식이라 생각을 하고 가능하시다라면은 예. 저는 가능하시다라면은 현금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시장의 어떤 조정에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은 4월 1일부터 조금 이제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근거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개장쯤에서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 대만의 그죠? 강진. 네네.
7.4면 강진이죠. 지금도 여진이 있대요. 아, 좀 걱정입니다.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 반도체죠. 네, 그렇죠. TSMC 생산 라인 직원의 대피령도 네네. 내려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럴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반도체가 그쵸? 주목을 받곤 했거든요. 네, 물론 이거 상황이 악화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자율적으로 그런 시장의 반응들이 네네.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진 설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9 정도까지 예. 견딘 내진 설계는 이미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이제 수혜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황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TSMC가 만약에 생산 라인이 중단이 되게 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은 저는 패키징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패키징?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패키징을 누가 하고 있느냐? TSMC가 하고 있거든요. 예. TSMC가 최종적으로 기판에다가 지금 패키징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HBM 이런 건 나올 예정인데 이런 걸 패키징 해줄 주체가 만약에 TSMC가 못하게 된다면 누가 과연 해줄 건가? 예. 그게 저는 관건이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AI 그리고 HBM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영상이 이번 지금 영상인 거예요? 예. 생각보다 걱정되는데. 예. 죄송해요. 계속해 주세요. 아, 네. 저도 이거를 처음 봐가지고 지금 예. 보시면은 많이 흔들리지만은 무너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반도체 공장 같은 대만은 경우는. 지진이 네. 좀 잦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장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물론 후쿠시마 원전 이런 이슈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예, 예. 그거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 지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진 관련주가 움직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일텍 같은 것들. 삼영엠텍 네. 스탁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죠? 지금 지진 근데 관련 우리나라 지진이 아니어가지고. 그쵸. 근데 지금 보통은 최근에 예. 반응이 윗골이네요. 있었다 끝났네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네. 이런 지진 관련주와 실제로 노출이 되는가. 그냥 뭐 어느 이슈에 정도, 따라 주가가 예. 움직이는 거죠. 뭐. 물음표죠. 네네. 물음표. 그래서 패키징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근데 2.5D 패키징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단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이번에 시험 라인을 한번 가동을 했었거든요. 2.5D 패키징 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TSMC 반사익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패키징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2.5D 패키징이 가능한 그 기업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지금 이제 시험 생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H200이든 이런 게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예. 패키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게 가능한 국가가 어디냐? 또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대만 쪽으로 물량을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보내가지고 물량을 패키지해서 보내는 게 조금 더 비용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베트남 법인 쪽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 비나가 예. 이미 HBM 관련돼가지고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뭐 그런 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슈에 따라서 이제 볼 수 네네. 있을 만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키징이 중요하다. 하나 마이크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서서 시장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 반도체 더 쉬어갈 네네. 가능성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하나 마이크론. 답 드렸는데요. 뭐 부각이 되면은 매수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길게 보긴 힘들겠죠. 이해했습니다. 예, 이렇게 모멘텀이라고 제가 그럼 이렇게 재료가 말씀드릴게요. 있을 때, 예. 반도체 조정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건 종목 장세라는 성질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라면은 분명 가는 놈은 갈 거란 말이죠. 그건 예. 반도체 내에서도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키징이라든지 이슈들을 인해 가지고 가는 종목도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어떤 쏠림 현상에서 단계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산업적인 접근이 아니라 재료 접근 그렇죠.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에서 꼽아봤습니다. 네네. 자,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시간상 하나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짚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2차 전지하고 네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와 같이 움직이는 쪽 그렇게 두 개 볼 수 있는데 유가 한번 갈까요? 그 새로운 거 오랜만에. 볼까요? 네. 그동안 2차 전지는 많이 지난 했으니까. 시간에 2차 전지를 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는 듣기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듣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시간 배분상 네. 일단 유가 그리고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그 수치를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죠. 양극 제출 단가. 그게 톤당 이제 3만 달러. 그때 얼마라고 하셨어요? 그때 수치가 얼마였지라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체크를 해오셨군요. 3만 3월 달러. 달까지 이제 수출 단가가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안 좋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견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다 이 관점에 봐야 된다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 세목표시. 네. 자.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쉬운 게 왜 우리나라는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을까? 네?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을까? 엑슨모빌. 네. 그리고 그- AI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왜 MS,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없을까? 참 원초적인 고민이에요. 명확해요, 이유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 기름 나잖아요. 그런 기름이 나는데 네. 중요한 건 기름을 뽑아내는 회사,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받아와서 정지하는 회사는 있지만 SOE라든지 GS 우리는 사와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미국은 실제로 뽑아내잖아요. 탐사 시추부터 업스트림부터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그래서 그런 유가가 회사들이 올라가게 되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죠. 엑스모빌이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가 이슈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유사보다는 그냥 엑스모빌 사시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낫다라고 생각이 엑스모빌. 듭니다. 그리고 유가는 요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적인 이슈면은 70달러에서 90달러 박스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PMI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도 좋아지고 있어요. 수출이라든지 생산 이런 부분에서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멕시코의 수출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급적인 이슈거든요. 요것만 반영이 되게 된다면 90달러 돌파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뭐 중국의 GDP 전망치 상향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제조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중국의 수요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심리까지 만약에 유가에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9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금은 유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오늘 뭐 흥하해온이라든지 그리고 대성에너지 뭐 GSE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테마인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응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셨고 요거는 사우디 수주 규모가 좀 크거든요. GS건설이랑 네네. 삼성 E&A. 네. 삼성 E&A가 한 8조 원 규모고 GS건설이 네네. 1조 6천억 원 규모. 파딜리 가스 증설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매출의 한 10% 정도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는데 예. 이제는 이게 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설주의 원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국 해외 수주입니다. 해외 수주. 지금 대체적으로 DL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거든요. 예. 이 회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초적인 현대건설, GS건설, 대공사 이런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국내 비중이 크느냐, 해외 비중이 크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GS건설 정도면은 해외 쪽을 봐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가 돼가지고 예. 앞으로 수주가 더 많이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해외 수주 해마다 잔고를 저도 보는데 400만 불이 벽이에요. 400만 달러. 거기에 불이 벽인데 그 이상 예. 올라간지 여부도 봐야 건설도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들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받는지 여부를 좀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GS건설도 지금 윗골이 아마 길게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적당히 달려 있습니다. 네, 윗꼬리가. 윗골이 달려있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 거래량 터지고 이제 윗골이 달리는 양봉이 나왔는데 내일 보세요. 내일 오늘 시가 이상 지켜주게 되면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슈는 조금 더 수주가 나와줘야 한다로 정리를 하도록 네네. 하고 GS건설은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한 구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